이번 시간은 지역사회 이해 중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미 PPT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고 학습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공부 방식, 또 정보 획득, 또 검색창, SNS를 통해서 학습한 것을 교수와 소통과 공감을 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수업이 되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의도한 바는 전반기는 PPT 자료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정보의 바다를 서핑하면서 많은 것을 찾는 노력? 그 찾는 것도 창의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또 노크하고, 그래서 주어진 주제마다 과제물을 작성하고 그것을 과제물로 제출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대면 하다 보니까 출석 체크도 어렵고, 분명코 성적 취합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지만은 출석하고 과제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가 되겠습니다. 토론 수업의 경우는 토론하는 과정도 퍼센트가 반영해서 비율을 조정하면 되는데,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토론 수업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성적 평가는 결국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난번에 중간고사 봤죠. 또 돌아오는 기말고사에는 또 기말시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물은 여러분들한테 A4 용지 한 장 이내, 뭐 반장에도 3분의 1에도 좋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각 주제마다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주제들이 있었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주제들만 추려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지역사회에 이런 것을 도외시할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강구하게 주제를 정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과 공감 있는 그런 토론 수업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뜻하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전반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줘서 PPT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거보다 더 나은 자신의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과제물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없으면 교수가 제시해준 PPT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자기 느낌을 적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더 창의적이라면,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한다면은, 분명 교수님이 얘기할 때 인문사회과학에는 정답이 없다, 해법을 찾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정답이 아니라는 뜻인데, 그럼 기존의 이론이나 개념이나 모든 것이 새로운 해법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의적인 그런 노력, 여러분들이 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말랑말랑한 머릿속에서 톡톡 던져내는 것이 창의적일 수도 있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다 창조의 대상, 발명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문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리라고 생각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 더욱더 흥미와 관심이 폭발한다면은 분명 그 좋은 개념과 좋은 아이디어,
창의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반기에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줘가면서 과제물을 제출하라 했던 것이고, 굳이 왜 과제물이냐? 과제물은 출석하고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중에 과제물 보고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제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주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정보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야, 축제면 어떤 축제냐 도대체. 아니면 뭐 재래시장이든 도시재생이든, 그게 왜 도시재생이야만 하는가? 자꾸 의문을 달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 그것이 공부하는 요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는 이유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그것을 음모해서 폭로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과제물 내놨다고 해서 교수 탓으로 돌리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주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좀 창의적인 그런 노력을 해보세요. 또 여러분들한테 비대면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악용해서 전혀 하지도 않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준 만큼 여러분들이 또 책임있게 과제물을 제출하는 것이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물은 출석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거죠. 그래서 매주 요청했던 거고, 그것이 부담됐다면 뭐 교수 책임이겠죠.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데 왜 교수가 그걸 자꾸 내느냐? 그러면 교수가 책임이 있죠. 그러나 교수가 내는 거에 대해서, 야,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 우리 여기 한번 도전해보고 더 나은 아이디어 찾고,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인 그런 루트를 뚫어보자 라는 탐구의 정신이 있었더라면, 야, 이 과제물 우리한테는 소중한 거야. 우리가 한참 배울 때이고, 또 모르는 거에 대해서 과제를 내준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인데,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느냐. 적극적인 면, 긍정적인 사고.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될 공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취업을 앞두고 있고, 여러분들 뭐 졸업을 앞두고 있다 해서 그때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교과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쌓아나가는 데 있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경제, 뭔가 이게 돈이 될 만한, 아니면 일자리하고 관련된,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제학습은 없을까? 라는 그런 물음표를 달고서 사회적 경제를 지역사회 이해의 한 축으로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정의는 여러분들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정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 해법은 있죠. 그 해법을 OECD나 EU나 캐나다 퀘벡에서 보는 관점이죠. 야, 우리 OEDC에서는 사회적 경제란 말이야.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이고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야. 그렇게 OECD에서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면 EU에서는 뭐라고 하나, 사회적 경제를?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 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 경제적 활동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보다 구체화시킨 거죠. OEDC보다 EU가 더 구체화된 거죠. 야, 그래도 OEDC하고 OECD하고 EU하고, 야, 니네들 정의하는 게 좀 딱딱하다, 좀 구체화될 수 없냐 해서 캐나다 쪽에서, 퀘벡주에서 OECD, EU 사회적 경제란 말이야, 이런 6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하면 돼 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것을 내놨죠. 그 6가지가 뭐냐? 구성원 공동체의 필요 충족이 있어야 된다. 국가로부터 좀 자율적이어야 된다. 민주적인 지배 구조를 가져야 된다. 야, 국가가 끼어들지 마. 우리가 스스로 하겠어. 그런 민주적인 지배 구조와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 성과를 추구하고, 출자에게 비례한 배당 금지. 또 한 가지는, 하나는 잘렸네 보니까. 6번째. 그 하나는 해산시 자녀재산 타 법인을 양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6가지를 캐나다 퀘벡에서 실증적인 하나의 이제 사례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사회적 경제라고 이렇게 주창하게 됐습니다. 물론 각기 주장하는 정의는 다를지라도 현대적 용어로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경제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바라봤다는 데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퀘벡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경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1960년대 퀘벡 퀘벡의 자유당이 집권했을 때 시민운동,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협동조합도 사회적 경제 주체와 또 퀘벡주 정부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협동조합도 경제발전 주체,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다. 그 이후 95년에 와서 높은 실업률이 발생하고 노동자, 시민단체, 대학 연구자들이 광범한 대표회담, 쌍태를 개최해서 당면한 퀘벡주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라던가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쌍태를 구성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이죠. 뭐 쌍태는 밑에다가 해놨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연합체, 각 분야 대표 33명의 이사회로 구성된 쌍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캐나다 퀘벡에서 이런 높은 실업률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 간에, 기업, 대학 간에
회담을 갖기 시작했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대자르댕 금융협동조합이 결성됐습니다. 협동조합이요. 우리 뭐 농업협동조합도 협동조합, 그런 협동조합을 구성했다 이거죠. 캐나다 최고의 금융기관이 됐고 순자산이 209조 원, 퀘벡 인구 70%가 가입할 정도면 퀘벡주에서는 이 금융협동조합을 가입하지 않고서는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라토홀하고 생미셀 지역 낙후 쓰레기 매립지 서커스 공양사업 매출이 1조, 관객이 1억 명, 어휴 엄청나네. 무대예술, 극작가, 조명, 의상 디자이너 등들이 조직한 그런 협동조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보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래 들어서 사회적 경제 시작한 지 한 3, 4년밖에 안 됐죠. 그러나 60년 되면 거의 40년 됐다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한 3, 4년 됐으니까 캐나다 퀘벡주하고는 엄청난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결국은 캐나다 퀘벡주의 모델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의 구성 요소가 뭘까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사회적 경제 구성 요소가 뭐냐? 구성원 간의 협력 자주를 바탕으로 한다. 협동조합을 예죠. 재화용역 생산 판매한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민간의 경제활동을 북돋는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잘 맞물리면서 협동조합이 성공적인 사례로 나타났던 것이 앞서서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일하면서 직업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으로서는 이 일자리가 아무래도 가장 눈에 탁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좋은 일자리 창출하니까 눈에 잘 들어오죠. 사회적 경제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 공기업 그것이 기업 중에서 노른자다 이제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틀리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평생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자리는 수명이 또 짧은 것이 단점이죠.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가는 것은 수명이 더 짧다는 뜻이죠. 물론 현직에 있을 때는 두툼한 그런 연봉을 받을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평생 자기 직장은 아니란 뜻이죠. 그러나 사회적 경제라던가 중소기업이라던가 하는 것은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다. 자기도 기업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서 배운 노하우를 기업을 창출하고 사회적 경제를 하고 해서 또 후세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한다면은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구성원 전체 이익을 공유하고 산출액 10억 원당 취업 유발 개수가 또 높은 그런 조합이 되고 또 택시 협동조합 근로일수 대비 수입 일반 택시 회사 1.8배가 더 높고 어쨌든 사회적 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가 그 역할과 기능이 만만치 않네. 뿌리 내려도 되겠다 해서 사회적 경제에 적극적인 참여자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협동조합 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등 우리들이 최근에 이제 해제되는 이런 경제적인 용어
사회적 경제, 마을협동조합, 또 농업협동조합 뭐 하듯이 그런 협동조합을 일반 시민들 또 관심 있는 청년층한테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이유도 좋은 일자리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돈도 벌고 평생 직장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자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죠. 택시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일반 택시보다 1.7배, 뭐 2배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했을 때 일반 택시가 가겠습니까? 택시 협동조합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가면 여건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고용 안정, 좋은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서 노사관계 및 불공정 거래를 개선한다는 데 있죠. 노사관계나 불공정 거래. 민주적이라는 것은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그런 의사 결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안전하고 오래 갈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죠. 자, 기업의 생존율을 보면은 일반 기업은 창업 후 3년 38.2%인데, 자, 사회적 기업은 인증 후 3년이 91.8%입니다. 3배에 가까운 기업 생존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부 지원 종료 후 마을기업은 87%, 사회적 협동조합은 3년 후 99.2%, 이렇게 퍼센트가 있지만은 어쨌든 일반 기업과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 행위 주체로서 민주적인 의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고용이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더라, 그런 얘기죠. 자, 경력 단절 여성, 은퇴자 등 유휴 인력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또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보다 오래가고 건전하고 공정하고 평등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일반 기업은 오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풀뿌리 민주적이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수긍하는 차원에서 기업을 유지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 쪽에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 기업하고 똑같겠죠. 일반 기업하고 똑같다는 것은 평생 고용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주체자로서 나서게 되는 것이죠. 왜냐,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한 만큼의 배당이 되고, 그 배당된 것을 더 우량주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더 살찌우고, 그러면서 고용이 안정되고 또 이득을 또 실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 지역 재생의 강력한 대안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 안정하고 좋은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자, 지역사회에서 대기업 혹은 사회적 경제를 비교해 보면은 대기업에서는 1000명 고용의 한 개 기업에
한계기업, 지방세 등 납부. 1000명 고용의 한계기업, 1000명 고용하는, 1000명을 고용하는 한계기업이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10명 고용 100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비교가 되겠죠. 대기업하고 사회적 경제. 그럼 지방세를 납부하냐, 그런 여부도 이제, 알아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곳을 살펴볼 수 있겠고, 또 지역사회의 자원을 구매하느냐,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자원을 구매하느냐, 구매하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 자원을 구매하고, 지역사회에서 소비하고,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가져다. 지역사회와 유통, 또 지역 인재 양성을 한다. 다 이게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죠. 그러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구매하지도 않고, 뭐 대기업이니까, 그래도 해외에서 뭐 들여오야지, 외국 거니까 비싸다. 뭐, 외국에 안 간 사람도 구매에 맞는 그런 물품이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세일을 유도하겠죠. 그러나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자원도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사회와 좀 거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지역사회에 또 일자리를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일자리도 안 준다면, 대기업들은 지역사회 일자리도 안 주네. 뭐, 그렇게 하고, 지역사회 소통을 할 수 있느냐? 또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하느냐? 결국은 X가 처해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하고는 무관하다는 뜻이죠. 소통도 그렇고, 지역사회 소비, 세모.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여기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지역사회 일자리라던가 지역사회 소비, 자원 구매, 인재 양성 이런 것들과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적 경제라는 것, 지역 문화, 지역사회 공헌, 도시재생,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고령화대한 청년 일자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에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과연 무엇인가, 왜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고 대기업과 비교를 하는가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보면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입니다. 자활기업, 오타가 났네요.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라 5가지가 있다 했을 때, 자, 협동조합은 목표가 협동조합 설립 및 활동 촉진. 그리고 근거는 협동조합 기본법이죠. 그 다음에 지원제도는 직접 지원은 없어요. 그 대신에. 거기에 비해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하고, 또 근거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그렇고, 지원제도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경영 컨설팅 지원, 인건비 지원, 뭐 이런 식이고, 마을 기업도 소규모 공동체,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재생 활성화, 뭐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됐고, 뭐 지역 컨설팅 이런 사업비 또 지역 컨설팅도 지원해 준다는 측면이고, 자활기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일자리 창출 및 탈빈군 유도,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근거가 됐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초기 창업 지원 및 인건비 지원. 그 다음에 농어촌 공동체에서는 향토자원 마을 공동체 지원 있고, 농업인의 삶을질 향상, 농어촌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됐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의 이제 정책적 근거와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유사점도 있고 약간 다른 점도 있지만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다, 이것은 다 사회적 경제하고 관련된 겁니다. 대기업하고 관련이 되는 건 아니죠.
사기업하고 관련된 게 사회적 경제의 그 구분으로서 이 5개가 유사하지만은 그 근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두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뭐 시장연도 주무부처 해갖고서 자활기업은 언제고, 마을기업은 언제고, 사회적 기업은 언제고, 협동조합은 어떻다라는 그런 정책 내지는 제도적인 현황에 대해서, 또는 뭐 설립이 언제 됐느냐, 또 18년도 예산은 얼마 됐느냐, 이제 그런 것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는 사회적 경제의 목표하에 조직된 그런 기업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또 예산도 다르고, 예산이 많이 가는 뭐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뭐 3,200억 원, 또 사회적 기업은 뭐 1,500, 또 뭐 이런 데는 좀 작지만은 여하튼 엄청난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회적 경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 만큼 또 효율적인 그런 성과가 또 있어야 되겠죠. 자, 사회적 경제 기업, 뭐 사회적 기업하고 이렇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뭐 이렇게 해서 인증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2249개소 작년 같은 경우 그랬다는 거죠.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신청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위에서 심사하고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기초단체, 광역단체, 광역단체장에 의해서 지정되고요. 그런 거죠. 또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중간 지원 조직, 해당 부처의 장이 지정해주고 라는 것이죠. 이런 절차는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 사용처 계획서가 어떠냐에 따라서 심사가 난이도가 있다. 아무나 다 해주면 거덜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꼼꼼한 심사, 신청을 거쳐서 꼼꼼한 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한다. 그런 얘기죠.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을 보면은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 민주적 의사결정, 조합원 이익을 존재하고, 협동조합 7원칙 자발적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 협동, 뭐 이런 식의 사회적 경제 지원을 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효율성과 또 외부적인 또 지원에 의해서 기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것은 기존 개별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협, 협동조합 이런 것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의 기반에 근거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재화 용역, 구매, 생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권익 향상,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 협동조합 좀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지 증진 뭐 이제 그런 취약계층 서비스, 뭐 일자리 제공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중앙행정기관에 신청하고 또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진흥원이 있어요. 거기서 검토하고 실사하고 인가를 해주면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되죠. 지원받은 만큼 또 성공에 또 사업을 해야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돈을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일자리 창출하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지원을 받으면 이자가 좀 저렴한 거죠. 이자가 저렴한 것을 나중에 또 지원해 준 것을 갚아야 되니까. 다만 이자가 싸니까 싼 만큼의 그런 활동력이라든가 지원력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래도 순탄하게 일 처리가 되지 않겠냐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 자활기업인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지역 내 인물자원 활용해서 수익 창출, 지역 환원하겠다, 지역 공동체. 뭐 일반 식품하고 전통식품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활기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사업주체가 되어 자활 근로사업을 추진하고, 또 취약계층의 탈수급 유도 사회적 안전망 강화해갖고서 뭐 요즘에 청소소독 집수리 간병 돌봄 같은 경우도 뭐 자활기업에서 하고 있죠. 자활기업에서 청소소독 집수리 간병 돌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업이 무엇이냐, 그런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마을 또 지역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 왜 필요하냐, 그게 일자리 창출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느냐 라고 우리가 했을 때 많은 기대치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은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회개발비 직접 지원해주고, 간접은 세제 뭐 혜택을 주는데 뭐 기부금 인정해주고, 법인세에서도 감면해주고,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간접 지원, 판로 지원, 교육, 컨설팅 이런 걸 해주고 있고, 직접 지원인 경우는 뭐 창업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직접 지원을 받고 간접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을 이게 표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어떤 직접 지원을 받고, 또 협동조합은 어떤 지원을 받고, 자활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을 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과제, 사회적 여건, 지원 체계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근접성, 판로, 인력 이런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경제가 그렇게 또 만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도 가까이 있어야 되고, 판로 개척을 해야 돼, 인력도 또 수시로 또 그만두고 또 충원하고 이제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죠. 자, 사회적 경제 활성화, 통합지원 구축, 금융 접근성 제고, 앞에서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세제 지원 확대하고, 크라우드 펀딩 투자 기반을 조성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게 되죠. 판로 확대, 인력 양성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확대하고, 소셜 캠퍼스 설립을 하고, 멘토링, 뭐 R&D 지원, 또 대학 창업교육 콘텐츠 제작, 지금 뭐 대학 내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대학에서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센터, 대학의 창업센터 같은 데 가보면은 이런 창업 컨설팅 뭐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사회적 기업이 대학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겁니다. 혹시 의문점 있으면 대학의 창업센터, 창업지원센터로 가보면 많은 것을 자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 사례를 보면 충남 홍성군 홍등면 홍동마을인데, 풀무원 여러분들 아시죠? 풀무원. 풀무 생협, 신협 뭐 해갖고서 충남 홍성에서 뭐 1958년도에 태동했네요. 위대한 평민을 기른다는 모토하에. 그래서 인구 3,600명 중 절반이 도시 출신이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 많은데 집이 부족할 정도로 이쪽 홍동마을, 홍동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탄탄하다는 그런 얘기죠. 자생적인 주민주의를 통해서 아래로부터 농촌과 농업을 만들어가고 수많은 동아리와 협동조합 자생적으로 발전시키고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인구가 늘어간다는 거 얼마나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서울 마포 성미산 마을 같은 경우가 사회적 경제의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동유학, 공동교육, 공동생활이라는 그런 모토하에 출발한 것이죠. 그래 성미산 주변에 있기 때문에 성미산 마을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다양한 커뮤니티, 공동주방, 지역화폐, 뭐 카세어링,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같이 공동생활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웃 간에 정이 철철 넘친다고 보는 것이 맞죠. 또 전북 완주군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도 하나의 성공한 사례인데, 어쨌든 시골 지역에서 이런 커뮤니티가 발생했고 10명을 고용하는 마을이 100개를 만들어 내고 이럴 정도. 또 삼례문화예술촌 여기 가면은 뭐 도시재생의 하나의 이제 표본이기도 한데, 근대 유산의 그런 공간이 또 있고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이런 커뮤니티가 성공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이제 로컬 푸드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완주 로컬 푸드 농가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에 가면 농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맛도 좋고요. 뭐 새참 수레도 있고 비비정도 있고요. 그래서 로컬 푸드를 만든 성공한 케이스로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합니다. 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